자, 6단원이요. 앞에 봐. 자, 6단원. 직선하고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할 거야.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한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지워진 경우 그리고 두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점 A 지나고 방향 B 벡터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A에서 만약에 D가 이거였어.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D를 여기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냥 가지고 와서 더해주면 어떻게 해? P라는 애라고 하죠. 얘가 이 직선의 방식이 P라고 하면 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까지 오는 애를 A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까지 데려온 다음에 D를 더해주면 요 선분 하나 나옵니다. 선분 하나. 맞아요? 그래서 요 선분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만 늘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다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가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a 플러스 t의 기에서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야? a를 지나면서 d 방향인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p의 방향 벡터를 xy라고 하죠. xy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a점이 이 A 벡터가 뭐라고 하죠? D 벡터를 뭐 L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벡터를 뭐 X1, Y1 이렇게 할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라는 아이가 어떻게 돼요? X1 플러스 T의 L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Y라는 아이는 Y1 플러스 T의 M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넘겨주고 나누어 줄 겁니다. 어떻게 넘겨주냐면 TL은 X-X1이니까 T라는 애가 L분의 X-X1. 그죠? 마찬가지로 T라는 애가 M분의 Y-Y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T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L분의 X-X1은 M분의 Y-Y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가 L, M, X, Y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넣어보시면 실제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L분의 M이 기울기가 되죠. Y는 L분의 M의 X-X1 이런 형태잖아. 무슨 얘기냐면 한 점 지나면서 X1, Y1 지나고 그죠? 기울기가 뭐? L분의 M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죠. Y-Y1은 그죠? L분의 M의 X-X1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뭐 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면 L분의 M의 X-X1 그래서 일치하죠. 그래서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형태로 주는 이유는요. 요 형태로 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 뒤에 뭐 3차원으로 늘린다던가 뭐 이럴 때 방향 벡터를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나 이 문제에서는 직선의 방식 구하여라 했는데 너네 알고 있는 뭐 기울기와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구하셔도 되긴 됩니다만 이 형태로 바꾸시는 게 문제 해결하는 데 좀 편리하실 거예요. 방향 벡터를 알아야 문제가 좀 잘 풀리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경우는요.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데 뭐 x1, y1, x2, y2잖아요. 그죠? 그럼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될까요? 방향 벡터가. 저 방향 벡터 D만 구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앞에 거랑. 그죠? 이 방향 벡터를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해주면 됩니다. 마치 뭐랑 똑같아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두 점 주었을 때 기울기 구할 때 x2-x1, y2-y1 해도 되고 x1-x2, y1-y2 해도 되죠. 상관없죠. 마이너스 나오면 상쇄돼서 없어질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x1, y1, x2, y2를 지금 마음대로 잡은 거잖아. 여기서 빼나 똑같지 뭐 나중에. 미지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점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2-x1분의 x-x1은 y2-y1분의 y-y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x2, y2로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뭐 그 점만 바꾸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인 거는 어떻게 해요? 수직인 경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A 내적 B라는 게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A의 크기,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요 세타각이 벡터 A, B 사이의 각인데 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시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얘가 A야. 얘가 B야. 그럼 사이각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하려고 나타낸 그림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하려고 나타낸 그림이에요? A 더하기 B 하려고 나타낸 그림이죠. 삼각형법 이렇게 쓰려고. 근데 여기에서 이 사이각도가 이거 120도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얘는 시점과 종점을 맞춘 거잖아요. 시점과 시점을 맞춰서 사이각을 측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각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요. 수직인 경우는 그래서 내적해서 0된다. 내적해서 0된다로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A를 지나고 마찬가지로 x1, y1이라고 하죠. 지나고 H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하죠. 선을 P라고 해줍시다. P.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지나면서 뭐 여기 A가 있다고 치죠. A를 지나면서 그죠? 여기가 뭐 H였다고 칠까요? 이렇게 되는 게 H였다고 칠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수직인 이 직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직이죠. 그러면 여기 어디에 P가 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P-A죠. 요 직선이. 그죠? AP니까 OP-OA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A랑 뭐랑 H랑 내적하면 0이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죠? 요게 어떻게 돼요? H라는 게 뭐 방향 벡터를 줘야겠죠. A, B로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x, y죠. P가 x, y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x1에 a를 곱한 게 내적이죠. 그 다음에 y-y1에 b를 곱해서 0 되겠네요. 이게 내적이 0이야. 이거 계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지난 시간에 1, 2, 3번까지 기본 문제 썼고, 그죠? 기본 문제 4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4번도 이걸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4번에 좌표 평면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에 y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고 G2를요 조금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G2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7의 1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의 방향 벡터를 D1, 이거의 방향 벡터를 D2라고 하면 D1이 3,-4, D2가 -2,1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두 개의 크기의 곱을 나누어 주면 되죠. 내적에. 이거 절대값 붙어요. 아시겠죠? 네, 이거 절대값 붙습니다. 그래서 음수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절대값 붙어요. 그래서 크기는 얘가 얼마예요? D1의 크기요? 3, 4, 5죠? 네. 얘는 얼마일까요? 루트 5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내적은 얼마예요? D1 내적 D2는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10이네요. 그래서 10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5루트 5분의 10이네요. 그래서 5분의 2루트 5가 답이죠. 그래서 요거 절대값 취해 주셔야 됩니다. 내적한 거 아시겠죠? 기본 문제 5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5번이요. 자, 5번이요. 한번 배웁시다. 자, 5번은 뭐 넓이 구하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LM과 교점 P일 때 P의 좌표를 구하고 PA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저 L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 y 마이너스 3은 t 이렇게 놓으면 되죠. 저 직선 M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1분의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3을 뭐 s라고 놓죠. 그래서 L 위의 좌표는 넘겨주고 나눠주고 하면 L 위의 점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t-1, 3t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M 위의 점은요 M 위의 점은 S 플러스 S라니까 S 플러스 2 마이너스 2S 플러스 3이죠. 근데 LM이 만나는 점이 P죠.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얘랑 만나는 점이 P니까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여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같다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T-1이랑 S 플러스 2랑 같고 3T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식 두 개니까 ST가 풀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T는 0, S는 마이너스 3이라서 저 P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나와요.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L이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X축과의 교점이니까 여기에 Y는 0 넣으면 X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얘는 Y축이죠. 그러니까 X에다 0 넣으면 Y가 뭐 나와요? 1. 그죠? 그래서 세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0,1 그리고 P인 마이너스 1,3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2,0 여기 그 다음에 0,1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여기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P고 여기가 A고 그죠? 이게 A고 이게 B인 거죠. 그러면 앞에 보세요. 지금 이거 사각형에서 빼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요거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헤르미온 공식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과직선 사이 거리 구하셔가지고 높이에서 구하셔도 됩니다. 그 방법 이미 다 아실 거고 외적으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적은요. A를 잡든 B를 잡든 P를 잡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준점 하나를 잡으세요. 기준점 하나를 잡아. 뭘로 할까요? 아마? A로 할까요? 자,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걸 할 거예요. A에서 P로 가는 벡터가 어떻게 돼요? A에서 P로 가는 벡터예요.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마이너스 1,3이고 얘가 0,1이에요. A에서 P로 가는 벡터. AP 벡터 어떻게 돼요? AP 벡터. X가 얼마 증가해요? 1 증가, Y는 3 증가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A, B 벡터요. 시점을 갖게 해야 되니까 A, B 벡터는 x가 얼마 증가해? 2y 1 증가해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AP와 AB를 외적할 거야. 외적하면 이렇게 곱해서 앞에 건 플러스 뒤에 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앞에 거 곱하면 1, 뒤에 거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는 5가 나올 겁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거의 2분의 1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의 넓이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절반으로 나누어주면 넓이가 2분의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A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P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뭐 B를 기준으로 해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값이. 절대값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할 때 앞에 건 더하고 뒤에 건 빼고 음수 나오면 절대값 씌워주셔야 되고요. 2 나눠주셔야 돼요. 맨날 2 안 나눠서 까먹어서 틀려. 그래서 이게 외적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더라 입니다. 필기하세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원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뭐 여기 C에서 같은 점에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중심이고 이게 원이면 뭐 P라고 하죠. 이게 P. 그러면 원 밖에 있는 점 O에서 이게 위치 벡터죠. C. 그 다음에 이게 P의 벡터죠. P. 이 두 개가 항상 수직이죠. 맞아요? 이 두 개가 항상 수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돼요? 지금 CP를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OP-OC로 나타내면 되니까 P-C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P-C의 값이 항상 R이 되겠네요, 이거. 그쵸? 네. 그 다음에, 내적, 이게,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내적, 하면 뭐가 돼요? R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별거 없죠? 기본 문제 6번, 7번, 8번, 9번까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6번, 7번, 8번, 9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